안녕하세요. 저는 일산에 갭 투자하신 분이 매매한 집에 전세로 살고 있는 4살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2019년 11월 전세가액 2억 2천에 계약해서 12월에 들어왔고요. 요점은 저는 대출이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제가 어떻게 돈을 모았는지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남편과 저는 2015년에 결혼해서 곧 며칠 뒤에 만 5년 차입니다. 처음 결혼할 때 제가 5천, 남편이 2천만 원 있었고요. 친정에서 1,500 정도 도움받아서 8천만 원 전셋집에서 시작했어요. 나머지 500만 원은 김치 냉장고와 세탁기만 샀고 그 나머지는 월급으로 충당했습니다. 첫 전셋집이 제기동이었는데 자동차 덴트, 도색 작업장이 즐비한 곳에 위로는 내부 순환로가 있는 상가 건물 2층 전셋집에 살았어요. 결혼하고 1년 반 만에 아이가 생겼는데 1년을 시도해서 어렵사리 생긴 아이입니다. 임신 상태에서 주위 환경을 둘러보니까 내부 순환로에서 나오는 차 먼지, 락카 페인트 같은 냄새 때문에 창문을 열 수가 없었고 아이가 주위 환경이 전혀 자랄 수 없는 환경이었어요. 그리고 전 도시 생활에 좀 적응을 못했던 것 같아요. 계속 산이나 바다, 시골, 통영, 제주도, 고성 이런 지방 쪽을 좀 알아봤어요. 그러던 중에 우연하게 양평 쪽에 용문이라는 도시로 1층짜리 단독주택을 매매해서 이사가게 되었고, 그런데 살면서 참 어리석었었다. 경험이 역시 중요하구나. 이걸 크게 깨닫게 됩니다. 지방이 정말 젊은 사람들한테 살기 불편한 곳이고 편의시설은 물론이고 아이들 소아과가 없어요. 소아과에 가려면 자차 타고 20분 넘어가야 되는데 양평 시내에만 소아과가 있고요. 주차 전쟁이고요. 시내는 정말 정신이 없어요. 그 지방살이에 대해서는 왜 불편한지 나중에 다른 영상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한 번 서울 벗어나면 인서울 정말 어렵더라고요. 저는 사실 재테크를 잘한 게 아니고 오로지 예금, 적금으로만 돈을 모았어요. 적금은 매달 일정한 금액을 매월 넣는 것이고 예금은 목돈을 한 방에 예치해두는 은행 상품이에요. 저는 돈을 불릴 줄을 몰라요. 오로지 모을 줄만 알아요. 저도 좀 너무 답답한데 투자하는 게 좀 많이 무서워요. 먼저 주식, 예전에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제약주가 갑자기 좀 어수선할 때가 있었어요. 저는 단지 제약은 병원과 연계되어서 떨어지지 않을 종목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중에 이제 제약회사 중에 주식 금액이 저렴한 곳, 하지만 믿을 만한 곳에 몇 주 안 샀어요. 근데 갑자기 오르더니 너무 오르는 거예요. 그게 너무 무서워서 팔았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며칠 뒤부터 쭉 아주 이렇게 쭉 떨어졌어요. 제가 팔고 나서 다른 사람들은 많이 손해봤죠. 이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저야 정말 딱 두 회사에서 2, 3주, 두세 주 샀는데 다른 분들은 저처럼 하지 않잖아요. 많이 사실 텐데 그게 손해가 얼마나 크겠어요. 좀 무섭더라고요. 그 뒤로 주식 안 건드립니다. 펀드도 2008년도인가 중국 펀드가 대박난 적이 있어요. 저는 사실 그 전부터 펀드 투자는 하고 있었는데 이게 매일 들여다보게 되더라고요. 왜 펀드 매일 들여다보지 말고 장기 투자하라고 하잖아요. 저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왜 매일 들여다보지 말라고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매일 들여다봐야 그래프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보면 잘 몰라요. 주식도 진짜 그거 한두 주 사고 나서 하루에도 몇십 번을 들어가 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손해 안 보고 나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무튼 다들 중국 펀드 투자할 때 다들 하라고 할 때
전 안 들어갔어요. 그 당시만 해도 중국에 대한 믿음이 없었고요. 그런데 몇 달 있다가 폭망했죠. 제 주위분 몇 분? 안타깝죠. 생돈. 너무 아깝죠. 저는 이상하게 남의 돈도 제 돈처럼 여겨요. 그래서 남이 돈을 막 쓰는 거 보면 불안하고 돈을 잘 모으면 저도 같이 덩달아 기분이 좋아져요. 그 반토막 이상 나는 중국 펀드 보면서 저는 중국 펀드를 더 안 하기 시작했고, 왜냐면 저도 펀드를 유지하던 게 있었는데 이게 오래 두니까 수익률은 고만고만 그대로인데 계속 수수료만 떼어가는 느낌이 들어서 저도 정리를 했고요. 결혼해서 남편이 가지고 있던 펀드들도 다 팔게 했습니다. 완전히 보수적으로 재테크를 했죠. 재테크라고 할 수도 없어요. 제가 한 거는 그냥 단순하게 절약하고 안 쓰고 안 샀어요. 그렇게 5년을 버텼더니 2억 2천 8천만 원이었으니까 5년 동안 1억 4천을 모은 건데, 사실 이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많다고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제 주위에 이렇게 모은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저는 그 사람들보다 수익이 훨씬 적었어요. 월급도 연차가 10년이 넘게 한 회사에서만 다녔는데 그 일한 회사에서 제가 월급이 제일 적었고요. 남편 역시 월급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영상부터 어떻게 절약하면 좋은가 하는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도 꼭 봐주세요. 고맙습니다.